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프리한 분위기로 제가 인사를 좀 드리게 됐는데요. 왜냐면 지금 이 스튜디오를 좀 꾸미려고 그러다가 그게 실패가 됐어요. 근데 지금 좀 시간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부터는 3월 첫째 주부터는 무조건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도 일단 인사를 녹화를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마화에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 방송이라는 걸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매력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저희가 몰랐었던 그런 장비나 그런 무지하게 많이 필요해요.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있고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저는 좀 뿌듯하더라고요. 좀 뿌듯합니다. 아마 지금 다음 주쯤 되면 좀 더 훨씬 더 좋아진 조건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뭐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이제 방송에 대한 그런 장비나 그런 것들도 손수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를 제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유튜브 장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 이 경험 분석하듯이 분석해서 들어갔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경험 어떠세요? 많이 어려지셨죠? 예, 맞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작년 11월 달 말까지 12월 초까지는 좀 여러 장면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좀 두각을 좀 보이고 싶고 제가 또 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배당도 좀 들어가 봤고 다적중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만 요즘처럼 배당들이 많이 이변들이 속출되고 배당들이 많이 펑펑 터지는 그런 경마 일에는 하는 거 접살 그냥 툭툭툭 굴려봐야 돈도 안 돼요. 이게 좁쌀 굴리는 그런 시점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저도 좁쌀 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에 수박이나 호박 한 덩이 큰 걸 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했던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경마 때 메이 11경주 119.0배짜리 119.0배짜리 그걸로 깔끔히 끝내드렸고 같은 날 준메이 6경주 때 서울 244.9배짜리를 꽝 적중해드렸잖아요. 하루에 100배하고 200배짜리 그냥 동시에 때려드렸습니다. 그걸 끝이냐? 아니죠. 일요일날 제주교차 5경주 때 72.2배짜리를 또 적중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마감은 해드렸습니다. 메인 승부 경주였어요. 부산교차 5경주 때도.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느냐? 아니죠. 지난주도 부산교차에서 650배짜리 일요일날 650배짜리 적중해드렸잖아요. 또 그 전전주에 서울 고배당 1위 200배짜리로 또 그 전전전주에 서울 고배당 1위 300배짜리로 제가 방송을 안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그렇게 전 적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이에서. 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마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보는 한이라도 저는 고배당으로 갑니다. 저는 고배당으로 갑니다. 지난주 10일 6경주 때 위너스맨 깨질 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텍스트 예상으로도 남겼어요.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막건들 내일 모레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경마는 터진 거 자체가 존재해야 재미도 있는 것이고 또 경마는 터져야 흥미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옛날 캐캐 묵은 그런 것들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딱 한 달 전 거나 그 전 거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그 이상 뭐 나갈 필요 뭐가 있어요. 경마는 어차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속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있는 대로 다 보여드리잖아요. 있는 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가식이 없이 앞으로도 낱낱이 여러분들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주가 늘어났어요. 원래 제주가 6경주 시행이 됐었죠. 금요일날. 근데 7경주로 늘어나고 부산교차는 9경주에서 8경주로 한 경주 줄어들었고요. 서울은 한 경주가 늘어났어요. 2경주가 늘어났구나. 제주가. 결국은 경마 팬들이 베팅하는 시간 자체가 좀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베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주를 먼저 풀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제주 1경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해설 화면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제주 1경주입니다. 지금 이 경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달빛 영웅이라는 마필과 삼다재건이라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직전에 입상했고 또 입상과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달빛 영웅이라는 마필, 삼다재건 요런 두 마리들이 적어놨는데 요 두 마리도 괜찮긴 합니다만 여기에 꼭 빠져야 될 마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달탐사. 예. 아, 이거 좀 그리는 게 좀 잘 안 되네요. 이 달탐사라는 마필. 이 달탐사라는 마필이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 마필을 원유일이가 직전 경주까지 나윤아 기수가 기술을 하는데 나윤아 기수가 이때 당시 진로가 막혔어요. 직전 경주에. 저는 그때 당시에 나윤아 기수가 진로만 막히지 않았었으면 이건 100% 왔다라고 봤어요. 진로가 막히질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남자 기수로 바뀌었고 1kg 정도밖에 부담 중량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마필이 추임마가 아니에요. 주행검사 당시의 모습 보면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입니다. 전 이 달탐사라는 마필 자체를 여기서 아예 노리고 들어갑니다. 달탐사. 이 마필을 축으로 해갖고 들어가게 되면 달빛 영웅, 삼다지궁 두 마리가 어떤 마필이 초반부터 비비고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아주 편안하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3번이 선행을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다재건도 선행을 받고 나갈 거라고요. 여기 8번 달탐사는 어떨까요? 따라가겠죠. 이 코너에서는 후미정지에서 맴돌 거예요. 그리고 직선줄에 들어오는 순간 지금 이거 반대죠?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순간 얘가 여기서부터
추입하고 올라올 텐데 이 추입 타이밍이 먹히느냐 안 먹히냐인데 먹힙니다. 이 달타면서 먹혀요. 직전 경주 보여줬던 걸음이라면 이번에는 추입이 아니라 중위권이나 상위권까지는 붙여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100% 이겨요. 적어도 둘 중 3번이나 7번 둘 중에는 무조건 이기고 먼저 결승선언이 들어옵니다. 파트너가 얘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 하나 더 꽂고 들어가는 게 당산보스가 파트너가 되느냐. 딱 요 차이점이거든요. 딱 이게 이 차이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달탐사라는 마피를 머리로 놓고 들어가야 된다. 땡땡이 쳐놓으세요. WPC. 달탐사를 축으로 해서 3번, 7번, 6번 이렇게 세 마리만 이 경주는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죠? 예,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들어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이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첫 경주, 그러니까 금요일 11시부터 발주가 되는 게 부산, 제주. 그 다음 부산입니다. 그 다음에도 제주입니다. 여기는 900m 레이팅이 35까지 늘어났죠? 예, 여기 5군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5군 경주. 자, 이 경주에서도 지금 기록 같은 것들 보면 여기 부중이 늘어난 마필이 여기 전현준이가 4kg가 늘어나요. 부중이. 그리고 여기에 우등지도 2.5kg 늘어납니다. 블랙공주도 2.5kg가 늘어납니다. 너무 외곽으로 잡혀 있으니까 박성광이 블랙공주는 아예 여기에 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등지는 조금은 팔릴 겁니다. 연소도 여기서는 인기순위 1, 2를 다툴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인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연소, 그 다음 왕다운, 우둠지, 작은별, 청룡도 이런 식으로 랭킹이 몇 개 지켜와요. 이게 1 내려오면 이게 2 이게 한 4쯤 될 거고요. 이게 3에서 4 정도 될 거고 이 작은 별도 3에서 4 정도. 그리고 나머지 7번, 6번, 그 다음에 여기 5번 청룡, 4번 청룡도가 5위 정도. 근데 여기에 지금 간과하고 넘어가는 말들이 하나 있어요. 간과하고 넘어가는 말. 여기를 보면은 출마 기록 자료에서도 솔직히 전적 분석이라든가 전개 예측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튀는 게 없어요. 튀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마리 지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 야, 이런 마필들이 여기서 잡힐 수가 있나? 바로 녹색 물결이라는 마필. 안덕수 기수가 기승하죠. 안덕수 기수는 어떻습니까? 보여주지 않고 때려요. 보여주지 않고. 조교사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안덕수 기수에게. 그런데 최근에 안덕수 기수가 페이스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끊어졌던 페이스가 살아나면서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리고 자신의 입지를 쿡 굳히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게이트 외곽 다 불문입니다.
안덕수 기수는 그냥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해요. 어떻게든 간에. 이거 뭐 필요가 없어 했다는 게. 최고의 복병마 9위, 9위, 7위, 6위, 7위 여기 3위에 올라왔었죠. 여기 4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닥 때렸어요. 전형적인 때려먹는 페이스. 그 패턴. 전형적인 가쿠시마로 움직여주는 패턴. 녹색 물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몇 마리를 다 때려 드시든 뭐 연소, 작은 별, 청룡도, 왕다운, 우듬지 이게 5마리 하더라도 본전 나와요. 아니 이기는 거죠. 이기고 들어가는 거지. 얘만 들어오면 녹색 물결만 들어오면 이게 바로 경마입니다. 이런 복병마들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어떻게 갖고 시키고 때려 들어가는지 그런 걸 알아야 정말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한번 저랑 같이 녹음 물결 같이 추천을 하고 응원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해보는 걸로 합시다. 예, 여기서는 일단 녹색 물결이라는 마표를 잡아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길게 나가면 지루해요, 이제. 자, 제주기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제주기자 3경주는 박준영의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배당 승부경주. 배당 승부경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레이스를 보면 4번 5번 같은 마필들이 팔려 나와요. 비천도의 가속지. 에이씨 이거 아니지. 아니지 이건. 물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마리는 지금 3차 그러니까 우승으로 인해서 700m 700점 그러니까 700만 원 이하 편성에서 뛰다가 여기 보면 얘는 가속 직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승을 했죠. 여기서 이게 700만 원짜리입니다. 700만 원 이하. 여기는 지금 레이팅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금 레이팅이 35까지입니다. 레이팅이 35짜리예요. 이 위에 뭐가 있느냐? 20, 25, 30, 35. 4단계 위에 있는 걸 갑자기 뛰는 거예요. 말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내보냈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보낸 마필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는 어차피 데이터상으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배당이 많은 것 같으면 내가 모험할 만한 값어치라도 있죠. 여기. 그런데 이게 인기마라고요. 인기마. 인기의 한 1위, 2위 정도로 올라갈 말인데 이런 마필의 모험 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모험 걸 일 없어요 이거 얘들한테. 뭐하러 걸어요 모험을.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들 특별한 말이 있겠느냐? 예 있습니다. 4번 비천도에? 아니죠. 이 비천도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무너졌던 거예요. 뭐 연투승으로 해갖고 올라온 마필이 아니고 깨지면서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마필을 왜? 그런 마필을 왜? 결과적으로 이 박주영이는 이 경주에서 배당마들 한 마리를 알고 있어요. 이 마방의 마필도 굉장히 세요. 세지만 어떠한 사연들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승부를 못 걸어주다가 인지 승부를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이때 때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때 못 때리고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한 번 놓치면 다음번에 분명히 또 인기와를 부각되고 있을 텐데 그땐 돈 들어가면 깨져도 돈 먹어도 조금 깨지면 내 손에. 아 그런 비경제적인 경마 베팅 자체는 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 미리미리 때려 먹자. 복병마를 놓고 미리미리 때려 먹자. 복병마를 놓고.
이 경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복병만을 놓고 승부를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자, 여기 보면 음성 나오죠. 300에 990이 마감 10분 전입니다.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가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밖에 현장에서 나와갖고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잡소리 같은 것들이 같이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일단 이 승부경주 첫 번째 승부경주 좀 기대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올 때입니다. 승부경주는 자 배당 승부 제주교차 1경주 자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4경주 지금 여기 편성도 인기도를 좀 다시 한번 볼까요? 4경주를 보면 지금 여기서는 3번 광명황제 역시 전현진 기수의 그 네임밸류 파워가 돋보이고 인기몰이를 나서는 그런 조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현진 기수의 광명황제가 팔립니다. 근데 얘 도대체 왜 팔려요? 왜 얘가 1위죠? 여기에 광명의 힘, 탐나의 힘 얘는 인기순위 2위예요. 정명일이 기승하는 거. 근데 솔직히 정명일이 못 믿었겠습니다. 저는 정명일을 솔직히 못 믿겠어요. 여기서 봐줘야 될 두 마리 마필이 있어요. 하나는 장전물결, 또 하나는 유비군자. 이거나 이거보다 이게 더 세요. 이게 더 세다. 센 말이다. 여기 보면 지금 이 유비군자라는 마필은 직전에 문성호 기수가 약간 좀 엉성한 플레이를 했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그 전까지 레이팅 35까지는 정말 말이 잘 뛰었어요. 재검을 받고. 그럼 이게 똥말이냐?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걸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필들을 연투 끊게 되면 한번 우승하게 되면 연투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집니다. 그리고 장전물결이라는 마필. 이걸 왜 우습게 보죠? 이 장전물결이라는 마필도 여기서는 반드시 봐줘야 될 마필이거든요. 경기를 보면 호락호락한 마필들이 있고 저게 뭐지? 저게 왜 팔리지? 그런 마필도 있어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 백종원 백종원 선생이 그런 마인드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1번 장전물결과 10번 유비군자 둘 중에 하나는 게이트 이점이 있는 1번 장전물결이라는 마필이 일단 선행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사실이죠. 유비군자는 감아 올라갑니다. 유비군자는 감아 올라갑니다. 어떻게 감아 올라가냐면 여기에 지금 장전물결이 선행을 치고 나갈 거라고요. 그리고 광명왕자가 승부가 걸리면 한 3, 4위권으로 붙여 들어갈 거고 탐내의 힘은 워낙 저거 하니까 좀 뒤로 좀 쳐질 거고요. 유비군자가 바로 옆에 앞쪽으로 레이스를 펼칠 겁니다. 근데 얘는 인코스고 얘가 외곽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유비군자가 외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약간 좀 겁내요. 유비군자가.
결과적으로 탐나왕자가 앞을 가리고 있으면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또 외곽으로 감아 돌아가야 되니까 레이스 전개가 이 장자 물결이 굉장히 편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3코너 지나기 전에 이제 용코너라고 그러죠. 옛날 용어로 용코너라고 그럽니다. 이게 여기서 용코너 이쪽 들어가기 전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10번 유비 물결이 여기에서 1번 장자 물결이 넘어가고 그 다음 10번 유비 군자가 여기에서 외곽 어느 시점에서 외곽에서 감아 올라가느냐 그게 최대 관건이죠. 얘가 먼저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이 거기서 추입하면 1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얘가 요쯤에 있는데 넘어가고 있는데 얘가 외곽으로 올라오게 하면 얘가 쌍대가리입니다. 얘가 쌍대가리예요. 얘가 전기는 이런 식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 뒤로 붙는 게 이제 2번이냐 이게 10번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 붙는 게 2번이냐 3번이냐 3번이 이제 나중에 누추입으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5번이냐 7번이냐 뭐 요런 다툼이 아닐까. 레이스 자체가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거하고 이건 일단 저는 추후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마필이 치고 올라가게 될 싸움이에요. 그래도 여기선 가장 유력한 게 그래도 유력한 게 10번이 올라오면 1번, 2번, 3번 요 세 구점을 권하고 싶은 거죠. 텐축에 1번, 2번, 3번. 이제 뭐 여기다 뭐 조금 더 큰 배당을 받치고 싶다. 5번, 7번. 현재 상태 좋은 거 받치세요. 근데 전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5구자 이상, 3구자 이상 안 내면 추천 안 드린다고. 10경주, 4경주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자, 5경주 출마 기록을 보면요. 여기는 지금 엇비슷합니다. 뭐가 엇비슷하냐? 11초 7, 17초 3, 17초 1, 17초 8, 17초 2, 17초 7. 초반 선행마들이 무척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초반 전개를 어떤 마필이 끌고 가느냐 또 어떤 마필이 앞을 치고 나가느냐 그 전개 변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시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경주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게 되면 밑에 있는데 여기 푸른 날까지 18.6이에요. 18.6. 이런 게 어딨어요 솔직히. 요거 한 마리 빼놓고 다 돼요. 그 중에서도 후반 3회법 파랑 타임이 가장 빠른 게 황산도. 더 빠른 게 49.3. 얘는 푸른 날. 근데 중요한 건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황산도는 17초 200m 그 초반 파랑 타임이 푸른 날은 18초이에요. 그리고 빠르기도 0.3초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럼 황산도라는 마필이 푸른 날보다 월등히 유리한 전개를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럼 황산도는 푸른 날은 자연스럽게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현준이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일반 기수와 특급 기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기록 차이에 대한 갭 차이를 현격하게 줄여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앞선 자체가 여기서 언급드렸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게 선행을 나가더라도 이상할 게 1도 없는 그런 조판이라는 거. 진짜 어떤 게 치고 나가는 거 1도 이상할 게 없어요.
부담 중량도 높고, 오히려 이런 경주에서는요, 이 경주는 뚜렷한 축이 없는 게임이다. 결국은 터진다. 이런 쪽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터진다. 그러면 누가 어떤 배당을 어떻게 터뜨릴까? 이제 그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보고 있는 말은요, 세계전설, 황산도 이런 마필들이 배당을 낼 것 같아요. 물론 푸른날이라는 마필도 안 되는 말은 아니지만 앞에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 마필을 앞선에서 뭉치게 하면 외곽 주행으로 힘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도 그런 게 1번, 2번, 2번, 여기 뭐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뭉치거든요. 다 뭉칠 거라고 이렇게. 뭉치면 얘는 제일 늦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비집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비집고 나올까? 그게 최대 관건이 되는 거죠. 이제 진로가 막혀 있으면 툭 채이고 그러면 아무리 전현준 할아버지가 온다 그래도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너무 믿으면 깡두차입니다. 오히려 얘가 들어오면 당연한 거죠. 인기순위 1위짜리 마필인데 안 들어오면 내준 죽는 거예요. 경마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마필에 목숨 걸 이유는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저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어지간하면 쉬는 게 좋지만 그래도 배팅하실 분들은 세계의 전설이나 황산도를 좀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죠. 1번이나 9번.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일단 1번과 9번으로 정리를 좀 해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9번 그리고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제주 교차 승부 경기를 잡고 들어가는 게임이 바로 2번 경주가 되겠는데 2번 경주도 그냥 승부가 아니라 준메인급이다. 준메인급이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노리는 마필이 배당이 생각보다 낮아요.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사전 인기도 같은 거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이게 예상지 배당판인데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5번, 10번이 8.8배. 요렇게 현재 최저 배당을 잡고 들어갑니다. 이게 8.8배. 이게 지금 최저 배당이에요. 색을 잠깐 좀 바꿔보겠습니다. 8.8배. 전 여기서요. 이게 굉장한 혼전도를 갖고 있는 경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중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 그런데 적중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마필을 노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이 경기에서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탐라제국이라는 마필도 굉장히 재밌어요. 탐라제국이라는 마필도 재밌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10번하고 이게 제주차 오경주, 제주차 오경주구나.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배당이 참 신기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좀 처음을 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6경제 때 보면 9.3배요. 9.3배. 9.3배. 이게 아까 그 경주보다 훨씬 더 배당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톱스타라는 마필과 7번 무늬왕후 두 마리가 팔려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두 마리 자체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을 믿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봐줘야 될 다른 마필을 머리로 놓고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직전에 이 마필이 뛰는 걸음을 보고 야 어떻게 저런 마필을 지금까지 그렇게 깜쪽같이 가둬놓았느냐. 역시 제주는 제주다. 대단하다 제주.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정말 노려야 될 마필이 따로 숨어 있는데 얘가 전 인기 순위 1, 2로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어라? 얘가 인기 순위 한참 밀려서 먹을 게 더 많아졌네. 아싸 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겠잖아요. 좋아하고 막 걸어가는 그런 느낌. 지금 이게 그래요. 이편성이. 그런 마필을 여기서는 축으로 놓고 들어간다. 그래서 중매이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뭐 큰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배당 승부입니다. 주력 마건이. 근데 그 외의 것과 같이 들어오면 훨씬 더 높은 배당이 형성되겠죠. 근데 이게 안 팔리는 막건이 거의 없다라는 걸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 뭐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이마필 무조건 때려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배당이. 그러면 현장에서 취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낮은 배당을 여러분께 추천해 승부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뒤에 메이급 승부 경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경주는 일단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1번, 7번 두 마리 승책 싸움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게 박준영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걸맞는 마필을 놓고 때리자 바로 이 경주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박준영이가 해놓을게요. 한번 와보십시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단은 6경주 체크해 두셨다가 현장에서 이 박준영과 똑같이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스페셜입니다. 제주. 메인급인 스페셜 승부경주. 여기 보시면 이 경주도 쉽지 않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하나는 눈에 보이죠. 오라드림. 우승 6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직전 경주 대상 경주에서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 꽤 오랜만에 나오는 거죠, 오라드림도. 이 마필이 기량을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되겠는데, 이 마필을 놓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저는 깨지더라도 다른 마필 놓고 때릴 거예요. 2주 전에 이 문현진 기수가 3억 5천만 원짜리 마필을, 그것도 오라 시리즈였었죠, 안쪽으로 기대면서 불어먹었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 배당 살짝 내고 내는 거 하나 입상을 해놓고 입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경마 참 무섭다. 제주경마 참 무섭다. 그때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 문현진 기수, 전현주 기수, 그 다음에 강수환 기수, 김준호 기수, 말 상당히 잘 탑니다. 앞으로 그 기수들이 제주경마장에서 자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 중에 한 명인 오라드림의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공백기를 갖고 한 10개월 정도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59kg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뛰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라드림이라는 마필이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여기서 꾸준하게 현 군에서 강자들과 부딪히면서 맷집을 키워온 마필인데, 분명히 드디어 직전 경주에 변화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마필의 포인트를 잡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그 차이점인데, 여기서는 되죠.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배가 고파서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지금 먹지 않으면 속이 쓰릴 징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맛집이든 아니든 그 상관없이 그냥 딱 들어갔어요. 허름한 집 같은데. 근데 한 숟갈 음식을 시켜놓고 딱 먹는 순간 갑자기 신받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맛집을 찾은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때 그 심정, 바로 여기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심정을 갖고 여기에 출주하고 있는 그런 맛집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짠, 어떤 마필일까요? 전 알고 있습니다. 그 마필을 여기서 축으로 놓고 때리겠다는 겁니다. 축으로 놓고 때리겠다는 거예요. 오라드림과 같이 들어가도 배당 빵빵해요. 그러면 때릴만 나고 때릴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잡아드릴게요. 오세요. 괜찮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마필을 놓고 슈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드림이 아니라, 틀려도 이거는 그렇게 가셔야 돼요. 못 놓고 들어가요. 모험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건 인기마에 공백도 있고 59kg 부담 중량, 여러 가지로 불리하죠. 자, 일단 이 스페셜 승부 경주는 배당을 또 누리고 들어간다. 그 배당만이 박준영이가 우연찮게 배가 고파서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천하일미의 맛집을 찾은 그런 느낌의 마필이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경마는 7경주 모두 다 풀어봤고요.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끊었다가 갈 수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호흡하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계속 다이렉트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1경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8경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지 않고 여기 보면 솔직히 이번 경주도 딱히 선행마라고 내세울 수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부산기 제1경주 역시 어떤 마필이 선행이다라고 어떤 마필이 우수하고 어떤 마필이 선행이다라고 딱히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개 예측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선두로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너가 최고라는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로는 가장 빨라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플라잉 아론과 3번 킹 오브 와도 요즘 가장 빠르잖아요. 요즘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얘 이게 지금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 얘하고 얘고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라인 3라인 쪽에 있는 애들. 근데 여기서 주행 변경을 하고 있는데 뛰어나갈 일은 없다. 지금 현재 이게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그런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가 최고라는 마필은 한 3번, 4번째 정도에 잡힐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8번 다이아보스는 인기순위 1위나 2위 정도를 다루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제 그 너가 최고라는 마필 그리고 달릴레오라는 마필 달릴레오 이게 누가 타는게요? 이게 누가 탔겠습니까? 김태경 기수입니다. 김태경 기수. 트랙 라이드로 빠졌다가 다시 기수로 복귀한 김태경. 최근에 고배당 많이 터뜨리고 들어왔죠. 이 기수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부담 없이 안 보이는 데서 밀어줘야 말을 제대로 된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특이성을 갖고 있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다른 마필과 같이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 얘 들어봅니다. 오더라도 이런 거 인기마 같은 경우 이런 거 좀 들어보는 게 맞아요. 팔 번 다이아보스는 여기서는 올 수 있다. 선임 마필이기 때문에 다이아보스. 그럼 복병만은 뭐냐? 어떤 마필이냐? 10번 피노라이. 지난주 위너스맨 깨진 거 기억나시죠? 서승훈 기수. 아마 어떻게든 간에 이번 주 만회하려고 무지하게 노력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피노라이라는 마필도 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승훈 기수가 이 피노라이를 제대로만 밀어주면 어차피 흐름 자체가 느리고 레이스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2번 샤인 몬스터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기 11위였어요 지난. 그리고 5착들이 그렇게 들이댔던 마필입니다. 여기 가속제 샤인 몬스터 보여주면 지금까지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훈련 자체가 기가 막히게 잘 됐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백판만일 거예요. 거의 백판만. 근데 정말 이 구민성 조교사가 옛날 임대규 조교사 임대규 교수 밑에서 말을 탈 때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만식 기수에게도 기승수를 좀 배우고 그랬었죠. 근데 어느새 뭐 조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코스 추입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말 조교를 잘합니다. 고 임대규 교수에게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고 때려요. 이마보.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서 해먹어야 돼요. 누가 찾아주질 않습니다. 이런 경주는.
그래서 샤인몬스터는 최고의 복병마다 8번 다이아보스에게 붙여 먹으면 됩니다. 연축으로 봤기 때문에 2번 샤인몬스터, 8축에 7번 너가 최고, 피노라이 10번, 8번 2번 주력 8넣고 7번 10번 이런 식으로 배팅 전력 간단하게 좀 짜봤습니다. 자, 이경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서승훈 기수가 대놓고 인기수 1위에요. 12번 미라클원. 근데 과연 얘가 1위일까? 과연? 의문부호가 붙는 마필이다. 왜 그렇게 의문부호가 붙을까요? 지난번 나왔을 때 선행을 받고 나가서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서승훈 기수는 말 다 잘 타주는 건 두말하면 입 아픈 소리고, 김호수 기수도 선행마에 기승을 하면 서승훈 기수 못지않은 기승술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가 됐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깨지면 그냥 돈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막고. 그런 막고는 저는 솔직히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11번 석세스 타임이라는 마필, 정도현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이 석세스 파티라는 마필이 지난번 3짝들이 됐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완전 깡취으로 올라왔거든요. 깡취으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잘 뛰었어요. 깡취으로 올라오는데. 석세스 타임, 석세스 스토리 시리즈죠. 석세스 정도영 기수 4착 3착. 근데 데뷔전 당시 그렇게 깡취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중위권에서 딱 자리 잡고 있다가 중하위권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온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작정하고 추입을 늦게 때리고 나가면서 그냥 그걸로 끝냈어요. 석세스 타임. 저는 이번에 이 석세스 타임 무조건 된다라고 봅니다. 이 석세스 스토리 중에서도 한센의 자마필인데 초반에 순발력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한센의 자마는 그럼 공갈이지, 공갈. 그건 아닌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경기를 봤을 때 12번 미라클원이 초반에 늑발해도 외곽으로 감아 올라가면서 선두권을 공략을 할 것이고, 이 석세스 타임은 그 뒤를 붙여서 나갈 겁니다. 근데 직선주로 해서 보여줬던 그 걸음 자체가 이게 나간다 그래도 올라왔던 탄력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깡취으로 올라왔었던 그런 걸음과 붙었을 걸음이 약간 좀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기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11번이 12번을 이긴다라고 봅니다. 근데 얘는 뒷심이 오히려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어서, 여기에 받다 붙일 수 있는 맛비이 3번 마스트로드 10마죠. 10마입니다. 주행검사 당시에 발주나 그런 것들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4번 솔레다드. 그리고 또 하나는 큰 폭탄 배당은 바로 웨이팅 포유. 이거는 폭탄입니다. 폭탄. 이거는 폭탄. 터지면 999예요. 얘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전략을 좀 짜고 싶어요. 그러니까 12번 들어오면 본전한다는 생각으로 가주셔야지, 저걸 가지고 돈 먹겠다고 덤벼들면은 정말 수억 깨집니다. 저번에는 지금 3복순과 3쌍승식 위주로
저는 배당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어넣는 거고, 왜냐면 3착이나 4착 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서 추천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빼버릴 수도 있었어요. 미친놈 소리 하죠. 이거 지금 완전 쌍대가리로 팔려나 볼까요? 인기도 보면 여기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 그냥 올대가리급으로 팔려나갈 텐데. 근데 저는 이거보다 놓고 때리는 게 11번이다. 이게 축이다. 11 놓고 어떻게 말씀드렸죠? 3번, 4번, 12번에 폭탄은 2번이다. 아마 저는 현장에 나가면 12번을 아마 주력으로 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2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삼경주로 넘어갑니다. 삼경주 보면 여기도 특별한 능력마가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마가 없어요. 여기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이거 뭐 능력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떠나서 여기서는 보면 어떤 마필이 실수 없이 해낼 수 있을까요? 석세스풀이라는 마필도 공백만 없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얘도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백을 과연 어떤 식으로 무마를 시킬까? 그런 것들. 석세스풀 내용입니다. 이 석세스풀이 최시대 기수가 기승해서 여기 지금 뭐죠? 석세스풀 선입 붙어갖고 여기 지금 선입 붙었잖아요. 석세스풀 여기 지금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리고 왔는데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게 여기 인코너 이쪽이었으면 여기 이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제일 가벼운 주로 여기서는 따라잡히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런 말을 지금 공백기도 있고 근데 어떻게 추천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면 10번 랜드뱅크라는 마필을 놓고 때리기도 지금 찜찜한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닥터 쿠쿠 11번.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난주까지 제주 부산 경마장에 주로가 인코너가 굉장히 무거워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필들은 솔직히 많이 손해를 봤었습니다. 근데 인코너에 있는 마필도 중반이라든가 외곽으로 빠져서 들어오는 마필들은 거의 100% 이상 다 있어요. 능력 있는 마필들. 결과적으로 외곽에서 아예 출발을 하는 마필들은 자리 잡기가 불편하더라도 치고 올라가는 구간 자체가 너무 자유롭고 인코너로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그만큼 많이 나서 배당도 많이 나와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이후로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닥터 쿠크예요. 닥터 쿠크. 이게 똥말 같습니까? 전혀 똥말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거 오도마번에 제일 먼저 올려놓은 게 닥터 쿠크였어요. 닥터 쿠크였습니다. 얘를 축으로 해서 석세스풀 그리고 저기 뭐야 랜드뱅크 다 가져가면 돼요. 여기 뭐 다른 거 뺄 거 없어요. 운주나 이게 정동철 기수도 말찬타 주죠 요즘에. 그러니까 요거 축으로 이거 세 마리 가져가면 되죠. 11 축으로 5번 9번 10번.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주력으로 때리냐는 나중에 직접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자 4경기로 넘어갑니다. 사경주는 여긴 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배당 승부 경주 4경주. 이 배당 승부 경주는요. 그만한 막건이 불명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일반 어지간한 사람들이 오두마번에 올려놓지도 않는 말이에요. 올려놓지도 잡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마피를 꼭 봐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꼭 봐줘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마필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자체가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고 있습니다. 세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세게 봐줘야 되는 조건이에요. 다른 마필들이 걷지 못하는 길을 이게 이 마필이 걸으면서 능력 자체를 발휘하고 있다는 건 엄지척이죠. 더군다나 이번 조기 자체가 승부조기를 해놓았고 승부조기라고 나왔습니다. 조기 자체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1400에 대한 1400에 대한 이 1400에 대한 게 없어요. 띄워본 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타트 능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비슷하죠?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게 선행 나가고 어떤 게 선행 안 나가고 그런 게 없어요. 바얀 추입으로 올라갔던 마필도 선행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후반 파롱 타임은 또 어때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 가장 빠른 게 1분 28초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1분 28초 5가 아니라 1분 28초대를 끊어야 여기서 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마필이 여기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걸음이 몰라볼 정도로 발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뭔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인기도는 밀렸습니다. 이건 기회죠. 이건 기회인 겁니다. 이런 기회 놓치면 배당은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뭔가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 마필인데 끝나고 나면 저기 들어와 있어. 그런 게 배당 맞아. 리스크 없이 절대 배당 잡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스크가 있어야 배당이고 배당 마입니다. 그런 마필을 여기서 놓고 때리자고 말씀 전하는 거고 가장 확실하게 승부를 봐줄 수 있는 배당 승부 4경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감 10분 전 여기 승부경기 밑에 음성 정보 문자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여기는 뭐 이제 A, B, C, D가 딱 차 있습니다. 그 A, B, C, D가 뭐냐면 선행 자체가 전개도 나와주고 딱딱딱딱 잡혀 있고 능력 자체도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 그런데 여기서는 전개도는 분명히 나와져 있는데 인기마다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게 인기마지? 어떤 게 와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판이에요. 이것도 혼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100% 혼전이죠. 여기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판타스틱 데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빠른 13.7 200m 파랑 타임이 그리고 후반 3회포 파랑이 39초 6 최고 기록은 1분 21초 2 이게 이번 필이 두 번 뛴 이게 첫 번째로 뛴 직전 경주의 평균치인데 가격이 1억입니다. 1억. 아무리 돈 값어치가 똥이 됐다 그래도 1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경마장 앞에서 번데기 팔고 계시는 김여사 아주머니도 알고 계십니다. 등짝도 서승훈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여기선 인정이 될 만한 마필이다. 그런데요, 저는 얘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반은 다소 늦더라도 후반부 올라가는 걸음 자체가 힘이 있어야 여기서는 먹힐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13초 6, 36초 8, 37초 2, 무려 0.4초 차이가 납니다. 얘는 나이가 7살 안 말랐어. 뛸 거 안 뛸 거 다 뛰어본 마필이고, 얘는 4살밖에 되질 않았어요. 더 나올 수 있고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불길은 깨질지언정 얘는 깨지지 않는다. 근데 인기도를 보면 보이시죠? 없어요. 백판입니다. 근데 얘가 똥말이냐? 작년 11월 19일날 인기순위 5위였습니다. 작년 10월 23일날 인기순위 3, 4위권이었어요. 이런 게 놓치면 게임 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지를 당했거든요. 이게 지금 잠시만요. 제가 아, 이게 금지 약물 검출 우려로 인해서 출전 정지를 당한 거예요. 중지를 당했죠. 지금부터 노려볼만 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마필이 뭐 몇 번 뛰지도 않았고 우승 한 번밖에 없는 마필이라서 좀 등간시하고 있었는데 편성을 보니까 충분히 될 만해요. 돈값으로 따지자면 12번 매니글로리라는 마필도 1억 1천만 원짜리인데 1억짜리 7번 판타스틱 데이보다 인기도가 한참 밀려 있어요. 이런 게 경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번 인세이셔블이라는 마필을 저는 노림수를 두고 있다. 1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7번 판타스틱 데이가 워낙 강력하게 말 상태가 좋아졌다라 그러면 여기서 1번 인세이세블과 10번 블루 캡틴 두 마리를 후차권으로 붙여 놓으셔도 돼요. 블루 캡틴도 똥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똥말 아닙니다, 블루 캡틴이. 똥말처럼 돼 있어서 그러지 이게 4살짜리 거세마인데 똥말이 아니에요. 똥말 아닙니다. 스타트 능력도 세 번째로 빠르고 1분 22초 1. 여기다 1초 차이 좀 차이 나죠. 이게 좀 더 앞선에 붙어주고 가면 그 경쟁력은 분명히 이거보다 더 단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승에 있었죠. 이거 한 번. 이런 마표는 또 배당 내고 들어옵니다. 이런 마표는 또 배당 내고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오경주는 제가 두 가지 조건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7번 판타스틱 데이를 축으로 해서 1번, 10번을 때리고 들어가느냐, 1번을 놓고 아예 배당을 노리고 인기마인 5번, 7번, 9번 이렇게 붙여고 가느냐, 이 두 가지 팁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6경주. 여기도 제법 능력 있는 마필들이
나오고 있는 호남 4군 1200m짜리 편성입니다. 외산마들도 그렇고 국내산마도 그렇고 외산마는 여기 출전이 딱 3마리만 있어요. 그리고 국내산마들이 12마리 중에 9마리입니다.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바로 하늘질주라는 마필. 혼합 4군 경주였던 직전 경주에 김혜성 기수가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았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인기를 어느 정도로 얻냐면요. 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기 얻는 게 예고. 이 박준영이는 여기서 2번 하늘질주도 괜찮긴 하지만 대상경주 굵직굵직한 경남신문배 KR컵 마일 요런 경주에 출사표를 던졌던 맨오브 더 이어 얘를 좀 더 세게 보고 있어요. 얘를 이거보다 이게 얘를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46주 만에 나오는 거예요. 46주 만에. 꽤 오랜 동안 나오지 못했거든요. 얘도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 마필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잠깐 검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어놓는다고 적어놨는데 구절염입니다. 구절염. 그러니까 성장기통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그리고 난 다음 그게 얼른 근육통으로 바뀌었어요. 구절염으로 인해서 근육통으로 바뀐 게 최근까지입니다. 아예 쉬어가는 김에 확실하게 몸을 만들어서 나오자. 김병욱 마방의 스타일이죠. 이거는 좀 말을 괜찮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마방에서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요. 1조 그렇고 33조 권승조 마방 그렇고 2조 마방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19조 김영건 마방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부산 명문급으로 나오는 그런 마방들을 움직임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맨 오브 더 이어라는 마필 자체를 저는 여기서 좀 더 세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남신문부 대상 경기에서 우승한 건 그냥 우승게 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 경남신문부 우승한 마필입니다. 맨 오브 더 이어가 이 마필 게이트 2점으로 나갈 마필 얘를 축으로 해서 공략을 들어가는데 2번 하늘질주 이건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골든 최원경 기수 어느 순간인가 올라와 있어요. 이 기수는 맨 오브 더맨 다실바 기수 강은석 조기사가 관리하고 있는 마필 요 세 마리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1로코 2, 10, 12 1로코 1로코 2, 10, 12 이런 식으로 세 마리만 요거 세 마리만 정리를 하고 일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자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가 역시 인기마들 조합으로도 끝날 수도 있지만 비인기마들끼리 같이 손잡고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쾌한 황금이라는 마필 지금 여기 보면 인기 순위 1위짜리가 누구냐면 8번 I will be free가 얘가 인기 순위 1위 그 다음에
아틀라스가 인기 순위 2위. 그 다음 쾌한 황금이라는 마필이 인기 순위 4위 정도로 됩니다. 소리투풍이 인기 순위 3위.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여기가 10번 BJ 지프가 인기 순위 5위. 딱 요 정도로 체크가 가능한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충마가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5마리 중에서 충마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충마감은. 근데 충마감이 있다 그래서 그냥 인기 순위 2위, 3위짜리 이런 것들과 주력으로 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당마와 배당마를 붙여서 같이 승부를 봅니다. 그럼 결국 인기마들 중에 하나는 잘라내야 되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 박준영이가 책임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게 재밌어요. 경주가 편성을 보면 센 편성이에요. 약한 편성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별로 보이지 않는 마필을 놓고 때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요. 또 그 마필이 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서는 분명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만이라도 여기서 베팅을 해야 될 사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그 마필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하지만 8번, 9번 두 마리 벌 수가 없어요. 후자권으로 분명히 붙여놓는데 3복순과 3쌍승식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배당을 건져낼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경주의 이 박준영의 소입니다. 평가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배당 큰 배당보다는 아기자기한 중배당을 노려주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7경주 하이라이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열리는 8경주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8경주 지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 이 박준영이가 끝장 승부로 끝장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장 승부는 쉽게 잡히지 않는 복병마를 놓고 승부를 봅니다. 오두마번에 쉽게 올리지 않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배당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막권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출마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스피드 영 같은 경우에 인기 순위 1위 텐데 얘는 브리더스컵 우승을 한 마필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질주라 그래서 이세마들끼리만 모아졌던 그런데 입상을 했단 마필입니다. 이때가 그래요. 이때가 여기 대상 경주고 그리고 일반 경주에서 무너졌어요. 얘도 1억입니다. 박제희 기수입니다. 여러 가지 팔릴 만한 조건들은 다 갖고 다 붙여놓은 마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전에 왜 깨졌을까요? 전 얘 놓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얘 놓고 때리실 것 같으면 여기 승부라고 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은 마필, 보이지 않는 마필, 숨은 마필들이 많다. 보이지 않는 말, 숨은 말, 그 마필을 놓고 때려야 된다요. 그리고 경주 특성이 여긴 100% 아주 뚜렷해요. 인기마들 중에서 저거는 빼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필도 분명히 눈에 보이고 제가 노림수를 두는 마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말. 우리 왜 학창 시절에 이런 거 있었죠. 공부 잘해. 얌전하게 생겼어. 옷도 깔끔하게 잘 입어. 집안에서 깔끔하게 잘 입게 해서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아주 가장 단정하게 있어요. 그러면 공부만 하는 샌님 같거든. 그러면 이제 주에서 이제 껄렁껄렁하는 일진 애들, 요즘 애들 말하면 일진 애들, 일진 같은 애들이 와갖고 거기서 툭툭 칩니다.
야, 너 이 새끼야, 너 뭐 좀 갖고 와. 뭐 좀 내놔. 야, 도시락 내놔. 야, 너 뭐 좀 내놔. 툭툭 건듭니다. 근데 뭔가를 다 줘야 될 것 같은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뜩 일어나갖고 이 새끼들 죽을래? 폭폭폭폭. 주변에 있는 일진이들 다 쓰러져 있고, 이야, 그런 느낌의 말. 여기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마피를 여기서 놓고 때리고 승부를 한번 해자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 끝장 승부 이 박준영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월 3일 금요경마 저거 풀어낸다고 일단 풀어낸다고 풀어냈는데 조금 부족함도 좀 분명히 있을 거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게 제가 지금 보면서 노권을 하면서 아 이거 왜 놓쳤지 순간 머뭇거렸던 그런 것들도 분명히 보이고 자, 이 토요경마, 일요경마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분명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약간 좀 아쉽더라도 여기서 이제 좀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금요경마는 토요경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자, 금요경마 대승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준영이도 현장에서 좋은 모습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자, 저는 토요경마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